다음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토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으로는 특별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과 하인츠 피셔 제11대 오스트리아 대통령님 간의 특별 대담입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코로나 이후 세상을 논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이해 당사자는 책임을 지어야만 합니다. 대담을 통해서 SDG의 현황을 살펴보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공동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대담입니다. 네,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님, 하인츠 피셔 오스트리아 전 대통령님, 그라스타 마셸 디 엘더스 부의장님,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참가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특별 대담 세션인 포스트 팬데믹 회복 과정의 포용성 세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은 제5회 GEEF 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즉 2018년도에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을 출범시킨 이래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변한다는 사실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화의 규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또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불확실한 현실과 실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중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인류를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중대한 위기를 잘 헤쳐나왔기 때문에 이번 위기도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와 함께한 분에게 지혜와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애하는 저희 동료이자 공동 패널리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멘토이기도 한 하인츠 피셔 박사님이십니다.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이시며 제가 또 일을 하면서 대통령과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츠 피셔 박사께서는 40년 이상을 공직에서 몸담으셨고 2차례 오스트리아 연방 대통령을 역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대통령을 2번 역임하셨고 제게 있어서 많은 지원과 또 가이드를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역임하던 때 제공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피셔 박사님을 모시고 몇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글로벌 상황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친애하는 반기문 사무총장님, 저의 친구이신 사무총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 즉 SDG는 가장 중요한 유엔의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이 유엔 총회가 진행이 될 때 유엔 SDG를 우리가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였는데 바로 그때 사무총장님의 노고에 큰 치하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사무총장을 역임하시면서 반기문 총장님은 바로 그
작업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장본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청중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SDG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씀 감사드리고 또 응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SDG와 관련을 해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SDG의 채택을 이루어서 아주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SDG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그 누구도 빈곤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그 누구도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불필요하게 사망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원한다면 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입니다. 기후변화도 다르고 또 젠더 평등도 다루는 목표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에 우리 모두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현 시점은 전체 과정의 절반 정도를 지난 시점입니다. SDG가 전체적으로 다 달성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베리테스마스 재단 같은 경우에는 또 ADB도 UNESCAP도 이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긴밀하게 같이 활동을 해본 결과 각각 연구를 진행을 해봤을 때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는 2030년까지 달성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기후변화가 지속되고 있고 홍수와 가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기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SDG를 적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영향을 받았고 또 정치적 리더들 간의 정치적 의지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크레프테 마드리드를 포함을 한 여러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유엔의 사회 정상회담을 2025년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SDG의 목표 연도인 2030년보다 5년 전인 것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SDG 이후의 비전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SDG 이후의 비전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2030년이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더 강력하고 더 구체적인 비전을 출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 대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 이것은 절대로 21세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 핵 보유 국가인 강대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관찰을 하고 계신지 또 국제사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쟁은 언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유럽에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 끝은 무엇일까요? 제가 희망하기로는 가장 크게 희망하기로는 이 전쟁이 핵 전쟁으로 번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다양한 솔루션도 많은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국가,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 침공을 막아야 하는데 이것은 군사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확전을 하는 것을 예방해서 핵 갈등까지 확전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2023년에는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2년, 3년 동안 전쟁이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 다른 국가들과 러시아의 관계는 굉장히 많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끝나더라도 러시아는 여전히 대국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유럽 간의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인데 이것이 아주 어려운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피셔 박사님,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유감스러운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국가들이 적절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중립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전쟁에 있어서 즉 명분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전쟁에 있어서의 중립성은 하나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이 공격자에게 침공자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이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시점 사실 UN 상임위에서도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고 유엔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반드시 특별 전범 재판소를 구축하여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이 침략자들을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면 내일 그 정의를 구현해야 됩니다. 내일 할 수 없다면 가장 가까운 미래에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명확하게 강력하게 침공자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고한 국민들만이 이러한 침략전에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 사무총장으로서 드릴 말씀입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마도 가장 큰 그리고 장기적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인 기후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라는 것은 SDG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체 고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담이기도 합니다. 지난 21차 당사국 총회가 이집트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결과가 사실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특정 문제도 해결됐지만 미결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기문 세계시민센터와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정부에 자문을 제공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심각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위기가 있다면 바로 기후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지구에 있어서도 그렇죠. IPCC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우리가 세계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2050년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을 것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면 세계 기후 기구인 유엔 산하 기구는 작년에 발표하기로는 기온 상승이 이미 1.01도가 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까지요. 결국은 0.4도씨의 여지만 있다라는 것이 계산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2050년까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루어야 합니다. 150개 국가 이상이 이미 탈탄소화를 2050년까지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모든 정치적 의지를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치적 리더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리더들이 자신의 목표를 상향 조정을 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리더분들께서 이제까지 많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정치적 의지를 또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제가 후회하는 점이 있다면 바로 재정적 지원의 부재입니다. 또 기술적 지원의 부재가 개도국을 위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 측에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 또 작은 도서 국가들을 도와야 할 것이고 중남미도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기후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만 할 것입니다. 낭비할 시간이 더 이상 없고 이제 바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컵 28차가 두바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부 진전이 영국에서 개최된 컵 26에서 있었고 또 컵 27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파괴와 관련해서 손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누가 환경 오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는데 개도국이 이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발전을 했던 선진국들이 이것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도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영향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두 함께 기후에 대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사무총장님께서 현존하는 이슈들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도 한국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과 더불어서 그 인내심을 다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프랑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가 전체적으로
기존 세대에게 계속 기후변화에 대해서 약속만 하고 말만 하고 있는데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시위도 하고 심지어 명화에 뭔가를 던져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정치적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행동의 속도를 높이고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곤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유엔과 여러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이것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적 압력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젊은 세대가 점점 더 답답해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시위도 하고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또 생태적 변화, 또 정치적 변화에 함께 직면하면서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정치인들은 반드시 이 상황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피셔 박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우 건설적인 그리고 유익한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공통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3, 4년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었던 위기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단단히 끈을 메어서 다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될 시기라 생각합니다. 포용성의 중요성,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개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를 겪으면서 이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완전한 이행과 파리 기후 협약의 달성은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키고 전 세계를 미래 위기에 대응력 있는 세계로 만들고 지속 가능한 더 나은 미래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셔 박사님, 우리가 함께 노력하여 세계 시민들이 함께 열정과 연민을 갖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참석해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기문 총장님. 이러한 협력과 좋은 대화 또 우위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최 측에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프 2023 축하드립니다. 이제 팬데믹의 터널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회의를 개최한 것을 축하드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인스 피셔 박사님, 또 반기문 사무총장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류와 환경의 웰빙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여해 주신 두 분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동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발전을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다소 젊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또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고 다음으로는 특별 세션 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 리더십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